share screen. 어디부터 머릿말 4장의 9절이요. 여보세요? 예. 나 여기 이거 좀 다시 아, adjust 그래요. 해가지고. 선생님, 이 때문에 이게 어자스가 잘 안 되면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걸 좀 고치고 오시겠답니다. 저는 있는 거 다 보고 합니다. 4장 네, 7절 9절이요. 9절 9절 그럼 제가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왜 5장으로 가네. 4장 9절. 9절. 네. 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가 보다. 실존적인 거, 네, 체험적인 거. 예, 두 문단 읽어주세요. 3.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파라다이스 시는 실존적이지만 소사나는 최상위와 궁극이는 체험적이다. 4.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 신의 확장, 성격의 표현, 우주의 진화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절된다. 아버지의 자유의지는 영원한 아들에 집중되는 실제하고 잠재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지성, 영, 성격, 그리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모이고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영원히 분리하였다. 여기 지난주에 읽었던 요 마지막 문단에 절대적인 것과 절대 이하의 것.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이하라 그러면은 이게 국민학교에서부터 배울 때 숫자를 계산할 때는 3 이하 그러면 3이 들어가요. 예. 3 이상 하면 또 여전히 또 3이 들어가고. 예. 그런데 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하하면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그래서 여기 절대적인 것은 절대자가 7명 있죠. 예. 그게 포함이 되니까 이게 closed set이에요. 닫힌 집합이에요. 절대 이하의 것 하면 절대적인 것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예를 들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 대접 숫자로 계산하면은 인간 대접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써야 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이하 하면은 절대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 실제로는 절대 미만의 것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질 않아요. 절대 이하하면 절대적인 수준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픈 셋이에요. 열린 집합에 절대 이하의 것하면 절대적인 것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절대 이하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감을 잡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클로즈 셋이 돼가지고 절대 3 이하 하면 3이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왜 그렇게 쓰는가? 음. 한국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음. 평상시에 표현할 때는 그것을 지키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절대 이해하면서 절대가 들어가면 이상하죠. 사실은. 예, 그렇게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수학은 또 서양 세계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렇군요. 모순되는 표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 이하하면 절대 이하의 것 하면 절대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아까 예. 얘기했듯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 이하의 지능을 가진 예. 사람들, 그러면 짐승의 짐승의 예. 수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것을 얘기할 때하고 평상시의 말버릇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를 이게 올려버릴까요? 실체, 예. 이거를 올려버려요. 왜 이게 글자가 좁혀서 방해가 됩니다. 예. 이쯤 하면 되겠지. 예. 실제 여러 가지 모습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실체라 그런 거는 여기 철학적 개념을 따질 때는 우리가 낱말에 보통 철학적 의미를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책에서 붙이는 existential, 실존적인 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 영원히 실존적인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책에서 실존적이라는 것은 철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존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존주의 어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예. 예를 들면 삼위일체 예. 이런 것이고 체험적인 것. 삼위는 체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에 거할 수 있는 존재니까 체험적인 존재가 아니고 체험적인 신은 누가 있냐? 최상 존재가 있죠. 또 궁극 존재 이런 분들은 체험적인 존재예요. 이분들은 반영원한 존재죠. 태어난 birth date는 있는데 죽는 날이 없죠. 이거 최상위 최상위하고 하고 궁극이. 궁극이고. 예. 그래서 예를 여기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 여기 성격을 가졌으면 자기 주체가 있으니까 예.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정을 커뮤니케이션. 내리고 다른 존재들하고 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비성격인 거는 이제 여기 이 일곱 절대자 중에서 비성격인 것은 저기뿐이 없죠.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물질이. 넓은 의미에서 물질이에요. 여기 대오조에서
대우조에 존재하는 물질과 좀 다르지만 아, 다르다고 그래요. 예. 그 구성 물질 조직이 다르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생각조절자 같은 경우는 그 비성격이라기보다도 성격 이전이라고 해야 돼. 선성격이라고 예, 해야 예, 되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의 비성격이라는 걸, 예,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못하지만 어떤 살아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형태인가요? 파라다이스 자체를 어떤 그 생명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돌덩어리처럼 이 책에서는 내가 좋은 질문 무생물적인, 하셨는데 예,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 파라다이스를 구성하는 물질은 음, 세, 세, 3위가 근본이니까 음. 어,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위가 근본이니까. 3위가 근본이라서 그 구성 요소가 세 개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아, 물질은. 세계 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느낄 때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이 네, 지구나 이런 데처럼 그 지구도 어떻게 보면은 광물처럼 본다면은 그냥 죽어 있는 그 피생물의 존재지만 또 어떤 네, 그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요. 바람 불고 막 생동을 하잖아요, 일단. 네, 그 네. 지구라는 게. 네, 그래서 그 이 파라다이스 섬이라는 것은 엄연히 뭐 3위부터 시작해서 일곱 저기 존재들 중에 그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하고는 좀 달리 어떤 생명체가 있는 존재인지 뭐 그런 의구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비성격인데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성격 자체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좀 의지가 없다고. 파라다이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준생명체적인 그런 그 파라다이스 섬은 그런 곳인지 지구하고는 좀 달리 그 네, 공간 자체가 네, 그 부분이 좀 의구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른데 물질의 근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원. 음, 물질의 근원. 모든 물질은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음, 동물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동물, 개 물질, 모양이. 동물의 몸은 물질 모양, 예, 물질에서 파생된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모든 구조를 보면은 동물은 세포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핵 있고 뭐 거기도 뭐 그 얼마 전에 그런 어느 교수님한테 그거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의대 교수한테 세포도 그 안에 뭐 그냥 그 뭐 뼈대가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그래요. 확대된 걸 예, 걔도 우리 인간하고 다르지만 뭐 걔네들도 그 소화시켜서 뭐 배출도 하고 뭐 세포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고 그런데 그 물질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미립자라는 전자나 이런 거 보면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요. 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서 움직인다. 또 다른 그렇게 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요. 네, 분명히 세포하고는 다르 생명체를 가진 세포하고는 다르지만 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은 의식이 없다고 보시는데 이런 양자역학 요즘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저기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생각할 때 파라다이스는 어떤 존재일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네, 의구점이 많았을 때
온 우주에 파라다이스하고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 파라다이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고 또 패턴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어, 어떤 행성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의 근원이 파라다이스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의 그 물질은 패턴, 완전한 물질이고 그 외 바깥에서는 진화하는 물질입니까? 물질 중에. 물질이 진화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반응하고 예. 파라다이스는 반응하는 게 아니고 통제를 하는 근원이에요. 모든 물질을 통제하는 근원이에요. 주위 환경에 그러면 반응하는 물질은 무제한 절대자고, 무제한 절대자는 물질 잠재성을 갖고 있고 의지에 반응해요. 파라다이스는 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을 통제해요. 통제하는 주체라고 보면 돼요. 많이 다르네요. 네, 이게 그러면 그 파라다이스가 신적인 네, 요소도 좀 있나요? 네? 신적인, 신적인 요소가 있나요? 신적인 요소. 신의 일부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암흑이 있었다, 케이오스가 혼돈이 있었다 이런 게 그리스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또 구약 창세기 맨 1장에 나와요. 불과 되지 않은 혼돈. 예, 그래요. 그 삼위하고 이렇게 분화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 몸 안에 이게 다 섞여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혼돈 상태에 있었다가 이렇게 일곱 절대자로 아, 분화가 되죠. 예. 1차 분화는 아들하고 파라다이스가 생기고 2차 분화에서는 하브나와 모난 영이 분화돼서 나오죠. 이게 최초의 근원적 분화고 파라다이스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무제한 절대자는 반응하는 역할을 하고 예. 무제한 실태는 그냥 아까 반응하는 음. 반응하는 신들의 의지에 반응해서 예. 반응해서 무제한 실태죠. 이 대우주를 이루는 만들게 되죠. 예. 그럼 무제한 절대자도 비성격적인 존재죠? 비성격이죠. 예. 예, 무제한 근데 절대자도. 이제 예. 삼위가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하루는 삼위가 답답해서 사람을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자, 재미를 보자, 변화를 아, 원해서 변, 그런 거예요. 영원히 거하신 영원 세계에 아무 변화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좀 만들어서 재미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무한한영의 두 분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사람을 허공에다
세워놓을 수가 없고 물질 세계에다가 네. 살수 있게.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양들이 사는 그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물질 우주를 만들고 사람과 천사는 또 도와주는 존재죠. 이렇게 해서 물질 우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질 우주를 무제한 절대자가 아, 저 바깥으로 나가서 영혼 세계 바깥에 나가서 물질 무물 공간 유물 공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물질의 씨앗을 뿌리죠. 에너지 씨앗을 뿌린다고 그래요. 이제 빅뱅 일어나고 뭐 서로 틀린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물질 공간에 나가가지고 어떤 지정된 지역에 에너지 씨앗을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거기 가면은 소용돌이가 생겨요. 아마 극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처음에 오면은 소용돌이가 시작이 돼요. 극자가 생기고. 근데 극자가 100개 모이면은 그게 전자를 구성한다 그랬죠. 전자 이상의 물질, 전자가 생기고 전자들이 또 합쳐서 뭐 또 다른 게 되고 이런 물질이 생기면은 전자 이후부터는 물질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물질 우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우주 동력자가 나타나서 인계받고 이제 여러분들은 비켜주세요.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할 일 끝냈으니까 손 툭툭 털고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우주 동력자가 테이크오버 인계를 받고 뒤를 이어서 계속 조종을 해요. 그렇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음,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틀렸다고 막 우기기도 했는데 죽고 나면 대변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호킹스 예. 그 사람 first name 뭔가 스티븐 호킹스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스티븐 홉킨스는 무신론자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깡독해. 네. 예, 대들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빅뱅 시어리 뭐 이런 거. 네. 예, 근데 요즘에는 빅뱅 시어리가 틀렸다. 다 맞는 게 아니고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하여튼 빅뱅 이론이
틀린 것 같다.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스페이스 뭐라 그랬지?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 JWST가 찍어온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베이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게 나이가 한 5억 년, 500 million years. 그렇게 나이 어린 베이비 갤럭시들이 6개인가 있는 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속하는 은하수, 밀키웨이보다도 더 크더라. 있을 수 없는 놈이 있다. 그래서 something wrong with the Big Bang Theo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앞으로, 잘못 알고 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섬이 원래 1차 분화에서 있었는데 사람을 만들자는 얘기 때문에 공간 세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11절부터 읽을게요. 예, 파라다이스는 우주 실체의 모든 단계에서 성격 및 비성격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파라다이스는 엄밀하게 규명했을 때 어떤 형태의 실체, 아니 온갖 형태의 실체도 곧 신성, 성격, 그리고 영이든 지성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를 뜻할 수도 있다. 가치와 의미와 사실적 존재에 관계되는 기원, 활동, 운명의 장소로서 모두가 파라다이스를 공유한다. 파라다이스 섬, 달리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 파라다이스는 첫째 근원 중심의 물질 인력을 통제하는 절대물이다. 파라다이스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에서 위치가 있지만 공간에 자리가 없다. 이 영원한 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중심에 있는 빛의 섬은 신으로부터 파생된 물건이지만 도저히 신이라 할 수 없다. 여러 물질 우주도 신의 일부가 아니오 하나의 결과이다. 예, 이 빛의 섬은 신에서 파생된 물건이다. 빛이 의지는 없어요. 신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다. 파라다이스를 빛의 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빅뱅 이론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빛이 있으라, 뭐, 그래서, 우주가 시작되는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리 대우주에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 물질 중에 제일 단위가 낮은 게 하이드로젠이에요. 수소. 하이드로젠이 두 개가 고열하고 압력이 높은 데서 누클리어 피전이 생겨요. 핵융합이 생겨요. 수소 두 개가
녹아붙어 가지고 하나의 헬리움 원자가 생겨요. 그러면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무게가 어디 갔냐? 질량이 없어지면 곤란하다고.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어디 뭐 있죠? 근데 그 사라진 물질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서 빛이 난다.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빛이 있어라. 그게 이제 하이드로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사라진 물질이 에너지로 변해서 빛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반응이 계속돼서 처음에는 헬리움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카본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러더라? 옥시전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론이 생겨요. 그래서 태양, 우주에 널려 있는 태양들을 보면은 선을 보면은 그 태양의 핵 속의 중심에 아이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그 이상으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유라늄 같이 나는 걸 뚱뚱한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덩치 큰 원자들이 생겼는가 그 이론은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유라늄이나 레디움 이런 것처럼 뚱뚱한 원자들이 생겼는가, 핵융합 반응을 거쳤는가 어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유라시아서에는 뚱뚱한 원자들은 unstable해서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핵 분열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원자탄 만드는데도 그런 걸 쓰죠. 유라늄 235인가 238인가 그거를 그것을 따로 다른 방에다가 가둬 놨다가 폭탄 얘기하는 거예요. 발사! 그러면 어느 지역에 원하는 곳에 가서 떨어지면서 몇 분 후에 폭발 이렇게 하면은 그 폭탄 안에서 어떤 기구가 있어가지고 나눠놨던 유라늄을 이렇게 합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붕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놔두면은 뚱뚱한 원자들은 몸이 무거운 원자들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많이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뭐 뉴트리노인지 뭔지 생겨가지고 그놈이 다른 유라늄 원자들을 폭발시키고 만들고 또 거기서 뭐가 생기면은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에너지가 나오는 폭탄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한 문단. 파라다이스는 창조자가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여러 우주 활동을 독특하게 통제하며
반응하기보다는 통제하는 물건에 훨씬 더 가깝다. 물질 우주의 두루, 파라다이스는 물력, 에너지, 동력과 상관 있는 모든 존재의 반응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주들 가운데 파라다이스 자체는 독특하고 배타적이고 고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고 아무것도 파라다이스를 대표하지 않는다. 물력도 계심도 아니오. 그저 파라다이스일 따름이다. 예, 창조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파라다이스는 의지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물질을 통제하는 거예요. 네. 잡아당겨요. 예, 그래서 물질이 파라다이스 주위를 빙빙빙빙 도는데 그렇게 빙빙 돌도록 붙잡고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가.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단씩 또 5. 성격 실체. 성격은 신이 된 실체의 한 수준이며 필사자 및 중도자의 예배와 지혜를 촉진하는 상급 지성 수준에서부터 상물질 및 영적 수준을 거쳐서 성격이 최후에 달성하는 지위에까지 미친다. 이것이 필사자 및 친척 생물 성격자가 진화로 승천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른 계급의 우주 성격자가 있다. 실체는 우주의 팽창에 지배되고 성격은 무한한 분화에 지배된다. 이 두 가지에 거의 한없이 신의 조정과 영원한 안정이 가능하다. 비성격 실체가 변화하는 범위는 뚜렷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알건대 성격 실체의 점진적 진화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성격자들을 어, 만들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각자 자기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최후자가 마지막 단계죠. 성격 예. 어, 완전하게 된 단계가 최후자 단계예요. 근데 성격 존재를 만들면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어, 생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 놓고 말을 안 들으면은 싸움이 생기겠죠. 분란이 생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와서 설치고 다니면 통제 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질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후자가 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어, 일시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 세계에서는 목숨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후자가 되면은 어, 성- 조절자하고 융합해져 가지고 완전한 존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게 해도 돼요.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는데 제 발로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종류의 천사들을 네. 보조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무한한 영이.
무한한 영이 천사들을 만났군요. 무한한 영이 천사 존재들을 만들어서 돕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화된다는 얘기는 이 성격 존재, 사람같이 최후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완전이라는 개념이 여기 우리 한국하고 서양 세계하고 퍼펙트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절대적인 개념이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고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진화에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절대 수준에 도달하면 끝난 거 아니냐? 그게 서양 사람들의 완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뭘 한계가 없다는 것이 진화에. 그래서 more perfect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저 사실 이거 지금 읽으면서도 참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그 위에 문장 중에 파라다이스는 위치는 있지만 공간에서 자리는 없다라는 문장을 딱 읽으면서 아, 이건 사실 요즘 애들 말로 넘사벽이구나. 내가 이거는 엄사벽.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걸 예,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네. 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하늘 존재들이 우리가 아는 걸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강제로 떠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포럼 멤버들한테 니들이 알고 싶은 거, 온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무거나 물어봐 다 대답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럼 멤버가 몇십 년 동안 1923년서부터 1945년 5월까지 계속되는데 그동안에 한 450명가량이 들락날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를 여기 적은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거네요. 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예. 야, 네가 뭘 안다고 속으로는 예. 어, 그러면 한번 좀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다고 해요. 예. 근데 질문을 180개 정도인가 받아가지고 그중에 뭐 중복이 되는 거, 너 알고 싶은 거 종이에다 적어내라. 그러니까 뭐 그중에 비슷한 얘기도 많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 짐작인데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그는 일일이 물어본 거에 대답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부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오신 목적이 음, 무엇인가? 예, 뭐 때문에 왔는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를 사부로 묶어서 따로
적었고, 하여튼 누군가 물어봐서 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냐, 클래런스 보우만이라는 보우만이니까 아마 유태인이었을 네. 거예요. 사이들러 박사도 유태인이고. 근데 보우만이라는 사람이 일기를 쓴 사람이에요. 일기를 한 줄 정도로 기다랗게 설명하지 않고 한 줄 정도로 쭉 적었어요. 매일. 근데 그 보우만 다이어리를 보면은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 Closing Days of Jesus 젊었을 때 얘기가 아니고 어, 마지막 Closing Days라는 게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헬라 지방에서 있다가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고 그게 다 일주일 안에 일어나거든요.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 그런 거를 아마 공부한 것 같아요. 1923년부터 29년 사이에 사람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누군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프로페셔널들 그러니까 무슨 뭐 대학교 교수, 차학과 교수, 종교 신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탐험가 북극 탐험가 이런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재단 사무실 닥터 세들러가 운영하던 병원 거기에 들락달락하면서 내 짐작에는 뭐 거기 나온 이야기를 보고 베껴다가 다른데 자기가 쓴 것처럼 아, 책을 쓰고 출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교수들은 예. 논문을 발표해야 되니까 아, 그런 아이디어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학 교수가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았겠네요. 아, 완전히 뭐 일곱 단계 뭐 머릿말에 쓰인 거 그거를 1942년에 찰스 할스온이라는 교수, 시카고 대학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1942년에 출판되는데 거기 내용이 똑같아요. 뭐한 100단어 가량이 똑같아요. 한 찰- 7단어는 뭐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100단어나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다면 아마 보고 베꼈다고 보는 게 아, 낫겠죠. 그 당시에는 아직 이게 책으로 안 나오고 그냥 미미하니까 내가 그거 써도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예, 자기는 권위 있는 교수이고 그리고 플레저리즘에 대한 글도둑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글도둑, 플레저리즘 뭐 이런 거는 아마
2차 대전이 끝나고 훨씬 지나서 생긴 것 같아요. WTO 전신인 GATT라는 게 있어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아마 트레이드마크, 뭐 상표 보호 뭐 이런 거가 처음으로 생겨요. 글도둑 개념이 아직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원래는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을 만들려고 ITO를 만들려고 미국하고 연합군들이 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빠졌어요. 그래서 통보가 안 되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만 GATT만 몇십 년 동안 운영됐어요. 1995년 전 정도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성격 존재가 여럿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민 예금에는 종류가 한 3천 종류가 되죠. 그런 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을 자세히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제가 아까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교수님 예, 설명하셨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성격 실체의 점진적 진화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여기에서 예, 예를 들면 필사자로 치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게 끝이잖아요. 예. 그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아니라 어떤 끝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완전도 진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완전에 이르면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진적 진화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완전 이후에도 또 어떤 진화가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게 지계표라고 그러나 랜드마크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아, 조절자와 융합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융합하면은 최후자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근데 그 후에 배우는 게 없느냐? 배우는 게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최후자가 그러니까 됐다는 건 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는 의미가, 예. 우리가 물질에서 진화된 예, 것이니까. 예. 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음, 전능하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한 전능한 거는 삼위밖에 없어요. 음, 전능에 대한 개념은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신학 신학자들도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 뭐가 전능이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지 모순이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어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모순이라고 그래. inconsistency. 옛날에 뭐 중국에 이거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또 옆에 한 사람은 이것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모순이 되는 것을 할 수 없지. 용용 죽겠지. 너는 당신은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분이 아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웃기는데 그거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우겨요. 아, 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전능이라는 개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정의라는 개념이 앞으로 나오는 전능 전능이라는 예, 개념이 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하차하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최후자가 되면은 패스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다. 겁먹지 마라. 네. 쫄지 말아라. 아, 혹시 또 잘못해가지고 중도 어, 하차. 중도 하차든지 자격을 박탈하든지 신의 자격을 박탈당하든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날 때부터 완전한 이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이에요. 아, 아이 내가 그런 얘기했나?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나는 그냥 우등한 편에 속했지 반에서 1등은 아니었어요. 뭐 반에서 한 4, 5등 됐어요? 정도 보통. 근데 하여튼 무슨 시험에 있든지 내 옆에 있던 그 학생은 항상 100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해가 가는데 미리 선생님 집에 가서 미리 공부하는 미리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답을 다 알고 와서는 그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과외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도 7명이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브나 원주민하고 파라다이스 시민들 그것도 3,000계급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 존재들은 날 때부터 완전해. 100이면 100번 다 만점 받아요. 그건 날 때부터 완전한 이고 우리는 완전 해진 인간, 우리가 최후자가 되면 완전해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종류가 서로 같이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을 해요. 우리는 미완성에서 완전해진 거고, 예.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핍이 있다고 아, 뭔가 모자라요. 한 번 더 성취감이 없어요. 아, 뭐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뭐 겨우겨우 어떻게 해내고 해냈다 하고 박수 그 치고 성취감. 그냥 네. 잘못하면 굴러떨어질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끙끙거리고 겨우 해냈다. 그럼 그 만족하는 만족감. 성취감 음. 이런 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하브나 원주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서 두 종류가 다 결핍되어 있다 그래요. 아, 그냥.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아까 이주영 선생님이 질문한 거하고 약간 좀 다른데, 예, 저는 완전하다는 것이 지금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구 같은 경우는 뭐 폭풍도 있고 세균도 있고 자기가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예, 동물적인 이런 환경이
굉장히 그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존재 상황에 들 수밖에 없는데 다음 저택세계나 이런 데는 온도도 뭐 20 몇 도에서 저기 하고 폭풍 이런 것도 없고 뭐 그 춥지도 않고 또 모기 같은 그 독충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는 상당히 완전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이었거나 인간적인 환경도. 하보나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자체가 다 완전하니까 예, 이 그렇지. 불완전하게 사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는 모든 게 완전한데 뭐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대소변도 없을 것이고 뭐 그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데 그 자체로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택세계만 가도 무슨 사건이 별로 있겠냐고요. 거기서 뭐 싸우고 이럴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예, 저택세계 그쪽만 가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지 않을까 예. 완벽하고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듭니다. 완전하게 행동한다 그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계속 우주를 올라가면서 예, 여전히 예, 한다. 아보나 시민들. 그렇지. 어, 계속 타브나에서 10억 세계들을 다니면서 미국 그게 세계는 예, 한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 3만 일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사람이 일생 우리 동안 어, 지구에서. 지구에서요. 10년 그렇지. 지구에서 10년 살면 3,650일이죠. 네. 그럼 30년이면 30년이면 3배, 10,000일 정도 되고 음, 그 곱하기 뭐 90살 되면은 어디 계산이 또 잊어먹었네. 10만 일, 일생이 10만 일밖에 안 돼요. 예. 근데 하버나 세계가 15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의 하루를 네. 보낼 수도 없고 거기서 시간을 상당히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울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거의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재밌겠죠? 예, 가서 배우려면. 그런 걸 다, 그럼 교수님, 여기서 그 완전이라는 의미를 지금 송 선생님께서 이제 상대적인 걸로 말씀을 하셔서 예, 저는 사실 좀 약간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럼 음,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영원히 사는 신이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자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자격을 너는 패스했다.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 융합하는 시기예요. 예, 조절자와 조술자하고 융합하는. 융합하는 그때고 그 후에 여러 세계를 올라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는 멈추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양식의 완전히. 퍼펙트, 서양식 완전 개념이 거기서 작용하죠. 그래서 그걸 설명했군요. Yes. 아니 그 조절자하고 융합했다 그래갖고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하나님이 다, 다. 오케이 했으면 됐지. 아,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인간하셨다는 거죠. 야, 예,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살아도 된다. 예. 패스했어. 영, 영원으로 갈 자격을 이제 획득한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입학식을 한, 한 거예. 예. 예.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대우주하고는 이게 이 집합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게 디스조인트. 여기 아, 연결되는 점이 없어요. 여기를 아, 점프를 해야 된다고. 아. 근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굉장히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과 네. 의식이.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된다든지 생각이 엄청 다른 어, 아예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완전히 그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오신 분들. 근데 만약에 다 하부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억 개 구체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새로운 존재들, 막 지렁이 같은 존재라. 그러니까 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음. 지렁이처럼 꿈틀꿈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존재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의식들이 상당히 거기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 의식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존재도 저의 생각이나 말을 표현했을 때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대화가 되려면 완전히 그런 의식 존재들을 서로가 교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세계 속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저택세계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배우느라고 서로. 7저택 세계를 통과하면서 예. 거기를 떠나기 전에 완전하게 그렇죠. 그동안에 그, 배우는 거죠. 저기 완전히 아니라 최후자 예, 그 조절자하고 융합을 예. 맞춰야 돼요. 근데 지렁이는 모르겠지만은 새로 된 사람도 있고 호흡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굴에서 사는 지하에서 사는 분들 그러면 상당히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경험이 다르니까. 모양이 그렇겠죠. 달라서 예. 어, 만나도 예. 거기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같아요. 경험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건 내 생각인데 지구 근처에 비호흡자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근처에. 비호흡자가 사는 행성이 있는데 비호흡자라는 게 외계인들이 여기 우리 지구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얼굴과 신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호흡자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호흡할 필요가 없으니까 코가 필요 없다고. 그렇죠. 콧구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눈, 우리가 눈은, 눈은 2개 있고, 입은 하나 있고, 그런데 코 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면 괴물같이 보이죠. 그렇겠지. 예.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괴물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상하게 뭐가 삐쭉. 근데 귀는 있겠지, 둘 아니, 다. 근데 we are the majority. 비호흡자 세계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또 어떤 행성에서는 육지 생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고등 인간이 새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내려온 예. 경우에 땅에서 내려앉고 새 날개가 전부 퇴화돼 버리고 예. 그래도 날개 같은 무슨 모양의 흔적이 좀 남아 있고 아마 그럴 아, 거예요. 음, 좀 재밌겠네요. 예, 올라가면. 오케이.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도달한 체험 수준에서 모든 성격 계급이나 가치는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공동 창조성도 있다. 그리스도 미가엘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지위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통일된 성격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다. 무한 이하 성격자의 모든 계급과 단계는 연합하여 달성이 가능한 자이고 공동 창조 잠재성을 가진다. 선인격인 자, 성격인 자, 초월 성격인 자들은 서로 가진 잠재성, 나란히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공동으로 창조하는 능력 때문에 모두 함께 연결된다. 그러나 비성격자는 결코 성격자로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 성격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선물이다. 성격은 에너지 위에 겹쳐 놓으며 오직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와 연합된다. 신부는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 형태와 결합될 수 있다. 성격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 연합한다는 게 교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associative. 서로 접촉해서 관계를 퍼스널 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 창조성은 자식을 낳는다는 소리죠. 예, 창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삼자일체화에서 자식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논문이 어디 하나 있죠. 삼자일체화하는 삼자일체화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지구에서 올라온 사람이 최후자로 아, 최후자. 최후자가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또는 하브나 원주민하고 진화로 올라간 사람하고 할 경우도 있고 또 진화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뜻이 맞아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동질성이 강할수록 성공 확률이 예.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여기 책에는 꼬집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책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런 뜻이에요. 파라다이스 시민 계급이 3천 명이나 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파라다이스 태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파라다이스 시민은 일종의 남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하브나 원주민은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둘이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남성과 남성이 예.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다음에 하브나 원주민 둘이서 자식을 낳는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또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진화로 올라가는 사람이 둘이 짝을 이루면 항상 자식이 나와요. 또 하브나 원주민하고 진화로 올라간 사람들이 짝을 지으면 항상 자식이 나와요. 근데 진화로 올라온 두 사람이 짝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식이 나오는가? 동질성이 강하면 뭐 한 놈은 제일 초우주에서 오고 또 한 놈은 제칠 조우주에서 오면 그래도 거리가 멀으니까 자식이 나올 것 같은데 생겨요? 좋은 같은 초우주에서 거기다 같은 지호우주에서 또 뭐 같은 동네에서 올라온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1급 저택세계에 가서 또 지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오면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낳는 거 공동 창조, 그게 공동 창조예요. 또는 사람의 경우에 자식을 낳는 것도 공동 창조예요. 남자와 여자. 네, 남자와 여자 이런 창조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전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선인격은 아직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 선인격? 그러니까 어떤 조설자를 조설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설자. 성격자는 인간이고 초월성격자들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번은 아시고 계십니까? 성격이 아닌 뭐 다른 초월 성격자. 밝히지 않는 존재 서로 이런 가진 존재들이 또 자기성. 많이 있으니까 음, 이 공동 창조한다는 게 아까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버나 원주민이 사람하고 진화로 올라오는 사람하고 같이 자식을 낳을 경우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우생학 이런 게 자꾸 발달해가지고 디자이너 베이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뭐 난자, 정자 이런 걸 잘 봐가지고 요거는 결함이 있어, 요건 빼자. 다른 사람 뭐 데이트해가지고 만나서 껴안고 뭐 베이비가 성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훌륭한 유전인자를 가진 여자 또는 남자하고 자식을 낳고 싶다 해서 실험실에서 그런 걸 잘 디자인해가지고 베이비를 낳는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수한 사람을 만들려면. 음. 근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걸 트라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쁜 의도를 했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평판이 평판이 나빠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클로닝을 해가지고 세포 복제를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베이비가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격을 줄지 어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길러지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여기에 그 신부는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 형태와 결합될 수 있다고 할 때, 이 신분이 의미하는 게 그 뭘까요? 이게 아이덴티티 같은데, 아이덴티티는 네? 나는 예, 그거를 원문을 보니까 질문 예. 안 했으면 했는데 예. 어려운데 여기서 신부는 아마 성격 존재. 그래요? 왜냐하면 성격 존재가 전부 다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유니크하거든요. 독특하고 예. 망고 불변이라고 그러나 영원의 시절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존재가 다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두 존재가 같은 성격을 예. 비슷한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신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 신분이 독특하게 되겠죠. 예. 신분증 하면 그 사람만 예.
그 사람이 되죠. 예.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다 다 그랬잖아요.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그 신부는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 형태와 결합될 수 있다. 어떤 에너지 형태는 신분을 줄 수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능은 있는데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이. 존재들이 있죠. 예, 그런 존재는 그 우주의 여러 가지 안경? 아니 갤럭시라든가 스타 이런 거를 아. 조종하는 존재들이 뜨거운 데서 견뎌야 되니까 아, 그런 능력은 주지만 우리하고 의사소통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뜨거운 데서 일을 하죠? 마스터 포스 벌써 오거나이저, 오가나이저. 또 우주 동력자, 유니버스 컨트롤러.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베니스에 능력이? 가면 지금도 그 글라스 블로우라는 직업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쇠로 된 봉, 예, 여기다가 끓는 쇠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후 불면은 그게 끓는 유리. 끓는 예. 유리, 끓는 유리를 후 불면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되고 예, 모양이 잡히죠. 터지는데 이거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예? 저는 Master Organization. 컨트롤러. 이게 불어내면 전부 다 다르니까 모양이 모양이 달라진다. 다 달라져요. 예.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신분.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에서 신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non living 에너지 패턴이잖아요. 여기에 네. 이게 이제 에너지 형태가 결합될 수 있다. 이 신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배로 말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수송선이다. 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네. 예. 아니면 이거는 뭐 전투를 하는 전투함이다. 네. 이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전투함이나 아니면은 수송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그 독특한 그 나름의 어떤 그 신분이니까요, 이게. 그럼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신분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이 예, 에너지를 조종하는 예, 존재. 네, 예, 의지는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하는 네. 존재들한테 신분을 부여할 수 있겠죠. 예, 뭐 전투기는 우리가 그걸 보고 전투용으로 쓰는 비행기는 전투기라고 부르고 예, 그래요. 무슨 또 전투용으로 쓰는 뭐 이 장갑차 같은 것도 탱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분 예,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여간 그걸 이제 확장하면은 그, 예, 그 사물에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신분들이 그,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 예. 선명하게 말씀해 아주 주셨네요.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사족을 달면 예. 우리 학교에는 학교가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교수 4명의 세크러터리 하나를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예. 이 세크러터리를 다 몰수하고 쪄서 컴퓨터를 보내니까. 하나씩 줬다고. 예. 그래서 각 교수한테 컴퓨터를 하나 주고 그거를 신분을 요거는 컴퓨터 뭐뭐다 이름을 딱 정해준다고. 예.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컴퓨터가 수천 대가 있고 그 각 컴퓨터마다 신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번호로? 네, 예. 그렇군요. 네. 신분이 중요한 말이네요. 저 그걸 선생님. 개인이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 학교에 속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아,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는 성격 실체, 성격 수여, 성격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 성격자요. 영적 에너지, 상물질 영, 완전해진 영들의 비밀이다. 합동 행위자는 영 지성을 가진 성격자요. 지능과 이치와 보편적 지성의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섬은 비성격이고 영적 범위를 벗어나며 파라다이스는 우주 몸의 본질이요. 물리적 물질의 근원이자 중심이요.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 원본이다. 아, 오케이. 아,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버지는 성격을 수여하고 또 그분이 또 성격자겠죠. 네. 예. 아마 여기는 바로 요 자리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아버지는 첫째 성격자일 거예요. 첫째 분 네. 성격. 네, 첫째 영원한 성격. 아들은 두 예. 번째 성격자 또는 절대 성격자고 합동행위자가 세 번째 성격자인데 요거는 그렇게 순서대로 생겨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삼위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성격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이쪽? 저쪽을 공부 조금 해야 되겠는데. 저쪽이 어딘데요? 아, 저기 3부요? 네. 3부. 그럼 여기까지. 3번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주영 선생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습니다. 72편의 12장이요. 72편에 12장. 아, 아,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12. 다른 여러 나라. 이 독특한 민족의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라시아의 국가들보다 우수하지만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정부들은 이 행성에 11가 있는데 유라시아의 진보된 나라들보다 뚜렷이 열등하다. 이제 바로 이 우수한 정부는 열등한 민족들과 대사 관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러싼 이 나라들의 선교사를 보내자고 주장하는 큰 종교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려고 노력했을 때 허다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들이 바야흐로 저지르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보된 문화를 가진 이 대륙 국가가 그저 나가서 이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뒤처진 형제들에게 문화의 밀사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이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심판아들이 진보된 이 나라에 곧 온다면 큰일이 이 세계에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 그치. 계속 읽을까요? 예, 예. 유라시아에서 문명을 향상하고 정부 진화를 보강하려는 뜻으로 특별 허가를 받고서
이 이웃 행성의 일을 이야기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란시아인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자아내게 할 훨씬 더 많은 것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이 발표는 우리가 허락받은 명령의 범위까지 다룬다. 그러나 유란시아인은 사타니아 체계에서 그 자매 부체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심판관 임무나 수요 임무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은 이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진리의 영이 부어진 것은 주를 수여받은 세계에서 인류를 위하여 큰 업적을 이룩한 영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유란시아는 법률, 기계장치, 상징, 관습, 언어와 아울러 행정의 정부를 더 빨리 실현하도록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 이 모두가 법 아래에서 세계의 두루 평화를 이룩하는데 아주 힘차게 이바지할 수 있고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 진짜 시대가 언젠가 밝아오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시대는 빛과 생명의 시대, 행성에서 유토피아 시대로 이끄는 문턱이다. 네바도는 한 밀기세덱이 발표하였다. 처음에 한번 네, 들어봐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선교사를 보내서 이 주위에 있는 열등한 나라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보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거기서 뽑아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아담과 이브가 옛날에 했던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방법. 예.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민이 문제가 되죠. 네.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독일의 여자 수상이 아랍 사람들을 110만 명인가 예. 받아들였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교육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2차 대전 때 사람들을 많이 잃어서 고통하고 전쟁하느라고 독일이. 또 독일 남자들 많이 죽었으니까 보충하느라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예.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방법이 어, 방법은 맞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들여왔으니까. 국 사람들한테 돌아가라고 그럴 수 없지. 아, 그러나 우수한 사람을 바깥 세계에서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열등한 사람을 몰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밀고 들어온 거라고. 예. 지금 근데 지구는 뭐 사실은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교육시켜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 유학이란 제도가 음, 합법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유학하고 오고 독일에 유학하고 오고 뭐 일본에 유학하고 와가지고 옛날에 예, 음, 우리나라 경제를 다 일으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입고 그죠? 우수한 사람을 예, 뽑아서 왔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거는 근데 아무나 뽑아와서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웃행성을 보면서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저희가 의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뭐 정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좀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계시자의 시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계시자는 유라시아가 훨씬 더 준비가 뭐 좀 혼란스러울지는 모르지만은 유라시아가 훨씬 그 진보할 수 있는 준비가 훨씬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여기에요. 이웃 행성보다 예, 예, 낫게 예. 됐다는 거죠. 예, 여기는 저희는 지구는 이제 심판관 아들은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진리의 영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수야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지구는 이제 여기는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따로 이제 호주 같은 크기의 어떻게 보면 이웃 행성에는 요 행성하고 완전 이웃 세계하고는 적대 관계이고 완전히 서로 단절이 돼 있는데 그 물물 교환을 했던가요? 아니 참 이 무역은 했던가요? 외부 세계하고 거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던데 여기는 아니, 이웃 여기 행성은 무역을 안 한 것 근데 같아요. 바깥에서 무역 들어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급자족을 그냥 한다 그랬죠. 그 시스템 그래요. 내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 세계하고는 그냥 지구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WTO라 해가지고 요즘 뭐 미국이 WTO 거꾸로 이제 가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그래요. 네. 그럴 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여기 유탱성보다는 훨씬 좀, 그러니까 한 민족, 한 나라, 뭐 이렇게 한 언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지구가 높, 높은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지구보다 훨씬 나은데 한국이 더 감탄하고 훨씬 있었는데. 나아요. 예, 수요 아, 아들이 온 것 자체로만 해도 그렇죠. 어, 시오의 아들 하면 예수님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진리의 영이 부어지고 뭐, 예, 여기는 수요 아들은커녕 신반 아들도 예, 예. 아, 예수님 덕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아들이, 예수님, 예, 그렇죠. 뭐, 예수님이 안 왔으면은 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서양 예, 세계가 서양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거죠. 싹 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별에 오신 거는 제일 예, 열등한 별이라서 그 당시에 동정심이 예,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별에 예, 오셨다 그랬잖아요. 참 예, 들여다보시고 참 가관이네. 그렇죠. 입니다. 제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예, 예수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전부 자기 자식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다른 자식인 이 지구의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아이들이라.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그 바울이 원죄 대속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했다고 하는 논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유란시아스를 보면은 사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해도 뭐 저는 뭐 예수님이 뭐 대속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믿어도 뭐 크게 뭐 저 예수님이 사실은 뭐 그 이상의 훨씬 그걸 뛰어넘는 훨씬 더 크신 존재이지만은 너무 예, 고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그 잘못 이해를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잘못 예, 이해를 했지만은 그 사랑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안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이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근데 유란샷을 알고 나면은 좀 그 감동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우리의 그 정말 아버지구나 이런 건 있는데 좀 그, 그 은혜나 감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기독교인하고 이제 이면서 이 책을 읽은 분이 그래요. 예. 기독교에서는 뭐든지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동그라미 예. 몇 개 더 넣고 예. 300명 왔으면 이제 3,000명이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거든요. 근데 예. 유란시아 책에는 그런 감동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정직하게 적혀 있어요. 팩트를 얘기하니까. 예. 예. 이렇게 질문 또 있습니까? 아까 저기 뭐가 없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었어. 여기 심판아들이 나오는데요. 예. 심판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판하들. 아,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아들이 창조 아들이 제일 위고 미가엘이죠. 둘째 계급이 아보날, 네. 예. 그다음에 셋째로 데이날. 데이날은 삼위일체 아들이에요. 교육아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 예. 아보날은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이 낳은 아들이에요. 둘째 분과 셋째 분이 만든 아들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한한 영이 낳은 아들은 뭐라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도 예. 물어봤죠. 예. 그런 건 없다. 아, 없어요? 하나님과 무한한 영, 무한한 영. 아, 그분은 없다 그런 그랬지. 건 예. 없다. 음. 이 아보날 계급이 하는 일이 주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어놓고 심판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것이죠. 여기 지구에는 심판 아들이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시대를 심판하고,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구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동안 아마 아담 이후서부터 계속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워서 심판이 아니고 시킨 적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서 잠자는 모양이죠. 그냥 그래서 한꺼번에 예,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정보를 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죽으면은 죽은 시간부터 다시 부활하기까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한다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정보가 USB 스틱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가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어, 1000년이 지나든지 예. 그러면은 시대를 심판하느라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소멸시킬 사람은 소멸시키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경제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한국의 인구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국민학교 문을 닫고 중학교 문을 닫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학교들을 갖다 문 닫을 수는 없고 그냥 3년 동안 몰아서 사람들을 쭉 저장해 놨다가 한꺼번에 부활시켜서 학급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이 천년이 지났으니까 이만하면 학생들이 학급을 운영할 만큼 많겠지. 해서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라는 게 학급 운영하는 게, 천사들이 합니까? 학급은 상급 이하 사람들, 상급 이하 상급 이하 사람들을 한꺼번에 떠리로, 떨이는 아니죠. 떠리는 아니고, 그번에 도매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사람들을 몽땅 몰아서 대량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급에 도달한 사람은 그 예외 조치로 이 사람들은 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근데 상급 그래서 이상의 4월 만에 네. 그냥 부활시켜버리고 근데 상급 이상의 분이 있었죠. 몇 에녹과 명, 엘리야. 몇 명 안 돼. 예. 지금은 아마 한국에도 한두 명쯤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뭐 불교 신자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보기에는 무슨 김대원 신부일지도 모르고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김대원 씨가 어떤 분이세요? 카톨릭 처음으로 신부 자격을 어떤 받은 분?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거보다 전에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가서 사람들을 그렇구나.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에는 그런 소문을 듣고 교황청에다 네. 편지를 보내서 여기 우리 신자들이 있으니까 신부들을 선생들을 좀 보내주시오 해서 신부들이 왔다 그래요. 한국 참 경우는. 특이한 네, 나라죠. 특이한 나라예요. 여러 면으로 한국은 좀 위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게 많죠. 기독교 옛날부터 신자들이 싹시 모였던 나라인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지금 내보내잖아요. 한국이. 한국이 예. 미국이 제일 한국이 많이 보내지만 조그만 나라가 한국이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1등일지도 모르죠. 1등일지도 몰라요. 한 1등인 적도 있었다 그래요. 아, 유럽이나 제가 볼 때는 그 유럽도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음, 유럽보다 좀 덜하지만은 이제 그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좀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음, 예. 한인교회는 뭐 커뮤니티 형태로 해갖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한국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음, 한국도 보면은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그때 이제 교회 부흥도 많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좀 약간 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그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 저 갈급한 영혼들 그들을 음, 구제하면서 새로운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예. 네,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보니까 딱 그 기독교를 갖다가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저기 저 그렇죠. 김일성이를 거기에 갖다 딱 집어넣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주체 사상이 무너져 버리면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저희 같이 이제 하나님이나 이런 거 교육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음, 정신적인 어떤 공황 상태가 오거든요. 음,
예, 저기 유물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독교라든가 이런 게 성서가 들어가야지 네, 저 사람들이 이제 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근데 예, 중국도 그런 일이 많이 예,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예, 하우스철치라고 그럼 교회가 예, 눈에 띄기는 없지만은 그 가정에서 그걸 보면서 서로 망박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불붙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갈급해 예, 있다고. 예, 예, 우리가 초기에 6.25 사변에 부에 일어났던 것 같이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적 이런 게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예. 근데 뭐 교수님 말씀같이 중국은 지금 지금 종교 자유화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더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물질에 그냥 치우쳐 있다 네, 보니까 너무 그냥 멋져요. 할 생각은 안 하죠. 나는 예, 그렇게 그래. 그렇지만 기대를 갖지가 않다. 우리가 모르는 예, 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강제로 우에서 쏟아부는 게 아니고 이 계시자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뭘 달라고 그래야 예. 요청이 있어야 하늘에서 응답을 할 것 응답을 하는 같다고. 거예요. 아, 그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밥 마시느라고 계시자들이 막 쏟아붓고 예. 그렇게 돈 안 낭비가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낭비가 되죠. 경제적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홍콩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보통 아파트 하나 800 스퀘어 피트 아파트가 뭐 1밀리언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예.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기가 힘이 들어요. 아, 뉴욕도 당장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려면 예.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가지고 그 렌트비를 그렇죠. 못 낸다고. 네. 그래서 뉴욕도 그래요. 교회가 예. 그게 없다고. 이제 뉴욕도 그래요. 우리가 뉴욕에 가서 교회를 가봤거든요. 한인 교회.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1차 예배는 캐톨릭 교회가 와서 보고 그다음에 2차가 한인 교회가 보고 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거기도 예.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집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수님 믿는 것도 돈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죠. 오케이. 시간이 예.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재밌었죠? 예, 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세요. 예, 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주무십시오. 네. 네. 예.